자, 이제 가정법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자, 요것도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if로 가정법 쓰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회화로 얘기할 때는 요 표현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표현은 뭐냐면 without, 뭐뭐 없이라고 우리가 배운 친구 있잖아요. 전치사. 네, without 아니면 but for. 자, 이 친구들도요, 가정법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가정법 과거가 올 수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친구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without하고 but for는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다. 자, 뒤에 가정법 과거가 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뭐가 없다면 이런 의미로 현재 있는 것을 없다고 가정할 때, 현재 있는데 그걸 없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뒤에 보세요. 우쿠슈마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가 그러니까 without이나 but for가 if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이요. 바로 우쿠슈마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네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내 문제 상황 속에 있을 거야. 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 문제 상황을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의 노트북이 없었다면 자, 내 리포터를 못 썼을 거야. 근데 팩트는 뭐예요? 그의 노트북이 있어서 내가 리포터를 써서 잘 낼 수 있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우쿠슈마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요거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요건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너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 바로 요 부분입니다. 별표하세요. 이 without but for나 가정법 과거 요 친구를요,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네, if절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얘를 if절로 바꿀 건데요. 잘 보세요. 자, 뒤에 것부터 먼저 볼게요. I would have no idea what to do. I would have no idea what to do. 자, 우쿠슈마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without 요 부분을 갖다가 if로 바꾼다면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without이나 but for나 뭐뭐가 없다면 이렇게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바로 not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without 그 다음에 but for 둘 다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냐면 if로 바꿀 때 if it 그 다음에 가정법이니까 were를 써야 되겠죠.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요거를 그냥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without이나 but for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우쿠슈마 가정법은 우리가 if절로 바꾼다면 without을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다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공기가 없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without air. 자, 재아야, 내가 옛날에 오빠랑 수업을 할 때 오빠가 나중에 영화 감독이 돼서 유명해서 신인상을 받으면 내가 꼭 인터뷰를 할 때 나를 얘기해달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내 영어 선생님이 없었다면 without Judy 뭐 이러면서 꼭 영어로 내가 수상 소감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선생님 여기 without만 보면 자꾸 재원이 생각이 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자, 현재 사실의 반대죠. 자, 그 다음에 버스가 없다면 너무 쉽죠. without 그 다음에 the bus. 버스가 없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 걸어가야 되죠. 근데 버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 걸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의 반대죠. 너의 농담들이 없다면 칸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쭉 늘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뭐가 왔어요? before. 만약에 칸이 3칸이었으면 너희들은 without 적어주시면 돼요. 별거 없죠? 네, your, 네, joke. 자, 너의 농담들이 없다면 나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B번 잘 보시면 돼요. 자, without하고 이 before를요, 뭐로 바꿔주죠? if it weren't for, if it weren't for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if it, 그 다음에 were not, 줄여도 됩니다. weren't로요. weren't for. 그 다음에 뭐가 없다면, 그쵸, 인터넷이 없다면, the internet. 자, 됐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if it were not for, 뭐가 없으면 알람 시계죠. 그래서 my alarm clock 해주시면 되고요. 자, for for도 똑같아요.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 지도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 for the map application. 끝. 뭐가 어려워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끝났죠? 자, 그러면 C번 한번 해볼게요. 이건 순서 배열이죠? 네. 물이 없다면 그랬어요. 여기 if로 시작하네요. if it were not for. 뭐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요거는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외우라고 했어요. if it were not for water. 그 다음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죠. No one. 이때 one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No one. 그 다음에 동사 써야죠. 우쿠시마. 자, could. 그 다음에 survive.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가 없다면 누구 보이세요? 여기서 without 보이시죠? 네. 그래서 without you, 네가 없다면, 자, 우리 팀은 어느 경기에서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야. 근데 네가 있어서 다 이겼다는 얘기네요. Our team, 그 다음에 could not, 동사원형 win. 됐죠? 그 다음에 어떤 경기에도 any matches.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끝! 진짜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without before의 가정법 과거 완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뒤에는 우쿠시마 쓰고 have 플러스 pp. 우쿠시마 have 플러스 pp. 가정법 완료하고 똑같죠? 네. 그럼 볼게요. 자, 그들의 친구가 없었다면 그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starved 했겠죠. 굶주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but for the medicine. 자, 그 약이 없었더라면, 자, 그녀는 회복되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되셨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가볼게요.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without이나 but for를 갖다가 아까 if it were not for 했잖아요. 근데 얘는 과거 완료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꿨어요? if it were not for가 아니라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if it had not been for. 자, 기억나시죠? if it were not for. 이거 한번 적어줄게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는요, 그렇지. 가정법 과거였고요. 자, 과거 완료는 어떻게 써요? if it, 과거 완료니까 had not been fo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되셨나요? 자, 요거를 갖다가 구별을 할 때 문장에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구분할 때는요, 주절의 시제를 잘 확인하시면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선생님이랑 답 맞춰볼게요. 자, 다 풀어보셨죠?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손전등이 없었다면 그랬어요. 손전등이 없었다면 과거로 해석했네요. 그죠? 과거로 해석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 상황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는, 해석할 때는 과거로 해석을 했으니까 쓸 때는 뭘로 써야 돼요? 과거 완료로 적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절의 시제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손전등이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we would,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죠. have gotten, 그 다음에 lost. 되셨나요? 네, 여기다가요. got lost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조언이 없다면이 아니라 없었다면 과거로 해석했죠. 자, 그러면 과거 완료로 적어주시면 돼요. 나는 그것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would not 부정문 써야죠. would not 그 다음에 have pp have tried it. 자, 그 다음 갈게요. 팀워크가 없었다면 과거로 해석했죠? 과거로 해석했으니까 과거 완료 적어주시면 돼요. 너희는 그 프로젝트를 끝마치지 못했을 거야 그랬어요. You would not 못했을 거야. have 플러스 pp. have 그 다음에 completed the project. 자, 되셨죠? 네, 그 다음에 B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과거였을 때는 if it weren't for였죠? 이번엔 과거 완료니까 if절로 바꾸면 if it had not been for. 오케이? if it had not been for. 관용적인 표현처럼 외우자고 그랬죠?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 뭐 쓰면 돼요? 그렇지. 너의 reminder. 자, your reminde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다. but for도 똑같아요. if it had not been for. 누가 없었다면? 그렇죠. 제이미가 없었다면. 자, 너희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가요. 아까는 if it were not for였는데 여기는 had not been for. 뭘 보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뭐 보면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절 보이시죠? 주절. could not have pp. 보이세요? 네, 여기가 지금 과거 완료 시제의 조동사의 주절의 표현이었잖아요. 그죠? would not have pp. 보이시죠? 얘네들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은 뭐가 와야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 그 양쪽을 다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네 격려가 없었다면 그랬어요. 너의 격려가 없었다면 과거로 해석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완료 오겠구나. 자, 그래서 without your encouragement. 너의 격려가 없었다면 자, I would have죠. I would have pp. I would have 네, given 포기했을 거래요. given u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네, but for로 가야 되겠네. without이 아니고 but for. 너의 통역사가 없었다면 but for the translator. 자, translator. 통역사가 없었다면 자, they 우쿠슈마 쓰시고 have 플러스 pp. 네. couldn't have pp. have understood. 그 다음에 the speech.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의 4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if 쉬웠고요. I wish 쉬웠어요. 자, 그런데 as if 조금 어려웠어요. 주절의 시제를 보시면서 주제랑 같은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면 가정법 과거,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라. 그 다음에 4번째가 without하고 but for인데 또 얘네들은 if it were not for 하고요.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질 수 있다. 그거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공부 좀 잘 해오시고요. 네, 수업 시간에 가정법 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아마 내가 봤을 때 재하나 서진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를 푸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 가져갔니? 얘들아? 워크북 가져갔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법에 해당하는 워크북이 몇 쪽이냐면 워크북 114쪽이에요. 네, 114쪽부터 어디까지냐면 121쪽까지 좀 문제를 풀어오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제 가정법에 관련된 부분 시험 볼 때 조금 더 익숙하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건이하고 원석이 같은 경우는 밀린 것도 다 해오시고 이 가정법까지 다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주말에 자꾸 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봐요.